유튜브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이 제안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안녕하세요. 은주클립 엔젤러 시리즈 외부 강의의 모든 것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강의를 하고 싶은 교사분들께 드리고 싶은 출강 의뢰를 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경험상 또 주변에 강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변에 여러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출강 의뢰를 받을 수 있는 팁은 이 루트가 가장 확실한 팁인 것 같아요. 강연 의뢰를 받고 싶으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팁. 한 가지는요, 내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쓴 책 출간입니다. 책 출간. 책은 특히 신뢰받는 매체이고 아무나 쓸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을 썼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작가다 또는 책을 쓸 정도로 능력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책을 썼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주십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책이라는 것이 이 책을 한 편 쓰기 위해서는 그 책의 주제에 대한 깊은 생각과 내공, 실질적인 기술들을 이 사람이 많이 쌓아왔다라는 그런 신뢰를 책 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 출간을 단순히 출강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이용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출강 의뢰를 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자면요, 공통적으로 책을 출간하셨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가 되고 싶으신 교사분들께 책 출간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블로그 또는 유튜브를 병행하시라는 겁니다. 블로그와 유튜브 둘 다 하면 좋죠.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둘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면은 블로그라도 꼭 해보시라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어떤 강사를 찾거나 자료를 찾거나 검색을 할 때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강사로 나갔을 때 어떤 강연을 했는가, 강연에 대한 기록도 되고요. 이 강연을 하고 나서 받은 실제 수강생들의 후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같은 분야의 강사를 찾는 분들이 이 사람에게 강연을 맡길 수 있겠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는데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나 유튜브 둘 중에 하나는 꼭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쌓아온 내공과 이력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꼭 활용하시라는 팁을 드리고 싶었어요. 유튜브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이 제안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제 유튜브에 세상을 담은 교육학이라고 스토리텔링 교육학 재생 목록이 따로 있는데요. 50여 개의 교육학 지식을 담은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당연히 많은 공부를 했겠죠. 저도 교대 다닐 때도 교육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특히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교육학 영상을 만들면서 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육학 영상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지 이런 제안도 받게 됩니다. 바로 교육학 강사입니다. 저 그 제안 받았을 때 처음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육학 임용 교재보다는 이해하기가 쉽고 그런 평들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제안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의 힘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 직업이나 그런 영역에서도 나에게 제안이 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유튜브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강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유튜브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는 컨텐츠를 보면 이 사람이 강연을 했을 때 자신이 가진 기술과 내공을 어떻게 펼쳐낼 수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증빙 자료가 되죠.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영상으로서 파급력이 있고요. 또 그 유튜버가 몇만 구독자를 가진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다 라고 하면은 이 강연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증하기도 해요. 자, 제가 책 출간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 출간과 관련된 겸직 허가,
방법과 책 출간 노하우는 제가 은주클립 엔잡러 시리즈 7편에서 다루어 드릴 예정이니 거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책 출간을 했을 경우에 강연 의뢰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책을 내셨을 경우에 그 책을 보고 그 책의 저자의 강연 의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육청이라던가 교육기관에서는 책이라는 것이 그 저자의 전문성을 딱 증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격증과 같이요. 그래서 책 출간을 해보시면 정말로 강연 의뢰가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책 출간 과정에 대해서 제가 7편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요. 책을 출간을 하셔야겠다라고 해서 비싼 책 코칭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특강이나 또 1일 특강, 2만원짜리 1일 특강을 듣고서 출간 기획서를 써서 투고를 했는데 투고가 받아들여져서 계약에 성공한 케이스이고요. 또 출간에 관심이 생기셔서 책 코칭들을 이것저것 알아보시다 보면 정말 수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책 코치가 자기가 목차를 뽑아줄 테니까 당신은 내용만 쓰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로 공장 찍어내듯이 좀 질이 좋지 않은 책을 속성으로 찍어내는 경우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고 싶으시다면 유튜브라던가 무료 강연이라던가 1일 특강 또는 인터넷 강의 등으로 알찬 강의를 잘 찾아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팁들도 같이 활용을 하셔서 자기가 스스로 출간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그럴 때 책이라는 것은 쓴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과 지식과 생각이 한 권으로 응축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책이 알차고 질이 좋아야 되죠.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고 책 코칭, 수천만 원짜리 책 코칭에게 책 출간을 맡기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걸어온 길을 하나의 집대성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책 출간을 하시면 그 후에 그 책에 담긴 내공을 보고 강연 의뢰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가 모임 어서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어서클럽을 만드신 출판사 대표님이나 작가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남에게 미안하지 않은 책을 만들어야 된다. 출강을 하고 싶더라도 강사가 되고 싶더라도 책을 단순히 강사가 되는 데에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에 소중한 도구, 소중한 채널로 활용한다. 그만큼 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자가 되기 위해서 알맹이 없는 책을 찍어내려고 하는 풍토 또한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연을 하고 싶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직업과 사회에 대해서 성찰을 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이 쌓였고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고 싶기도 해서 책을 출간을 했는데 강연으로 이어진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강연이 목표였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성찰하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많은 강연 연수 의뢰를 받았는데 왜 그 강연들을 죄송하게도 거절을 했는지, 왜 한창 많이 들어왔던 강연들을 정리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 은주클립은 선생님들의 건강한 엔잡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주클립이었습니다.